뭐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도 있는데 뭐. 그럼 내일 없어? 왜? 오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내가 이번 당시 우주다라는 이거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책의 두께로 봐서는 가벼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었고 그렇지만 책을 펼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책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체 목차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궁극적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놨는데 1장이 좀 더 어려운 거죠.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대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거고 2장 우주는 왜 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가 2장은 보면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몸은 우주다 왜 우리 몸이 우주인지 소우주인지를 낮과 밤이 있듯이 사람은 머리와 발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은 사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 15일이 있듯이 15개의 관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딱 매칭시켜 놓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주적 몸 이렇게 되어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장은 시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시간의 지배를 받는가? 그러면서 또 여기는 심리학이 등장하다가 또 이게 시간하고 심리학하고 또 무슨 관계지? 라는 또 질문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장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소제목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현실은 마음 게임이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우주는 설계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의 삶을 내가 설계한 대로 되나? 예,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6장은 양자 세계는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뇌를 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양자에 적응하기. 우리가 그냥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세상을 살면 이 양자에 대한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에 적응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장을 보면 우리는 의식을 지닌 우주에 살고 있는가? 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게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챕터겠죠. 8장을 보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작은 것에서 아무것도 없음으로의 여정. 그럼 이거는 무상무화. 법륜스님의 반야신경의 무상무화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뇌는 마음을 만드는가? 컴퓨터가 마음이 없는까지. 이거는 뭘로 접목시킬 수 있냐면은 AI 시대에 AI의 능력을 능가한다. 그치만 AI에게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감정을 가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이 유발되는 인간의 몸의 기제를 보면, 이 신경 전달 호르몬의 어떤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AI가 가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그 궁극적 미스터리를 이렇게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에서는 우주적 자아 끌어안기 해서 10장은 개인적 현실의 힘, 현실적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현실은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1장은 당신은 정말로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인가 우주의 마음인가? 라고 하면서 창조자로서의 마음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는 하겠죠. 그 다음에 12장 어디쯤 온 것일까라고 했을 때 실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는 이 실체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문장들이 좀 어려워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냥 가벼이 한번 쭉 그냥 눈으로 한번 담으면서 여기 목차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 목차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서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 그래서 문장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단어가 걸릴 수도 있고 페이지가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 책을 만나보시면 좀 힘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주차 참여전 준비해야 할 것에는 일단 목차는 항상 우리가 새 책을 만나면 스캔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죠. 항상 책을 볼 때 목차를 보면서 책을 보는 것과 목차를 없이 책을 보는 거는 이제 전체 지도에 내가 내비게이션을 두고 보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어디 지점에 와 있냐를 항상 보면서 그 다음 지점은 내가 어디로 가지? 뭐 다음 휴게소는 5km 남았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칸 견출지로 1장에서 12장 이렇게 붙인다. 이걸 붙이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 이게 뭐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 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이 시각적인 이미지, 이 뇌는 시각적인 요소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되어 있고 내가 갈 지점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지루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1장 이렇게 2장 이렇게 돼 있으면 1장은 이만큼만 읽으면 되네.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시각적인 요소의 어떤 그 자료를 이렇게 해놔야지 내가 써도 되는 뇌의 작동을 안 쓰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뇌가 긴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부담스럽고 긴장될 수도 있다. 이게 뇌과학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 책을 할 때는 목차를 스캔하고 견출지에 라벨링을 하시라라고 합니다. 1장을 보기 전에 앞에 개요가 있어요. 인간적 우주의 여명처럼 있는데 보면 22페이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가?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그리고 중력의 암호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것일까? 물론이다. 제가 방금 가볍게 목차에 대한 이야기, 견출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록을 하고, 뭔가 다이어리도 적고, 나의 일주일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에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나의 삶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내가 하는 것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증명하게끔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이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행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하는데 시각적 이미지도 내가 알아차리기 쉽고 보기 편한 상태야. 그것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뭔가 뭐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한다든지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이런 거는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건데 어렵지 않잖아요. 걔가 무슨 마음을 전해 주려고 하는지 딱 보이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시각적 자료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된다, 나에 대한.
것을 이런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해서 두 번째 문단의 중간 단락쯤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 까지 접근하는 데는 성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시간의 영혼을 담는다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유명한 식구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다. 물론 한 시간은 엄청 길지만 이 시점에 도달하면 우주는 무한히 작아지고 과부하된 컴퓨터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게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그리고 한 시간의 영원을 담는다를 나의 삶과 연결한다면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라고 제가 준비할 것을 해놨어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것과 깨달았네 이 시간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이 우주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시간과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하면 그렇게 던져 놓으시면 돼요. 그치만 나는 언제 되어야 돼 라고 목적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던져놓고 내가 재밌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돼. 근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난 6개월 뒤에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하나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특히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돼. 이건 누구의 어머니야? 엄마예요. 거기에 그걸 담지 말라는 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잘하고 좋아하고 내 에너지를 좋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애가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점검하지 말고 내 좋은 에너지를 애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끔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나의 상태를 좋게 해야 돼. 왜? 내 몸이 우주이기 때문에 내 우주의 에너지가 잘 교류되어야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 나의 상태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무엇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담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에 내가 막 불안해하고 안 되는 거에 안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 그래서 그대의 손바닥에는 내 이 손바닥에는 무한을 담고 그리고 한 시간에 내가 이 찰나에 나의 영혼을 다 했을 때 내가 이 찰나의 시간 내 하루의 시간에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그래서 뭐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도 있는데 뭐. 그럼 내일 없어? 왜? 오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저의 삶의 모토가 하루가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게 내일을 내가 모르지. 내 미래도 내가 모르지. 그치만 내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내 하루처럼 내일을 만날 거니까. 내 오늘 하루처럼 내일을. 오늘 난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원래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안 하고 말아야지. 뭐 내일도 있잖아. 그럼 내일도 똑같은 마음이 들겠지. 왜? 어제 그 에너지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오늘 하루 쉰다고 내일이 특별해지겠어? 또 하루가 그죠? 그러다가 그게 내 미래야. 오늘 한 시간이 그냥 내 미래라고. 내가 오늘 한 시간에 나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미래니까 내 미래를 고민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그렇게 있는 거고 미래가 그렇게 있는 거다. 이 삶에 나의 루틴이 없으면 내가 새로운 발견은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 그랬죠. 내가 루틴 있게 이렇게 나의 루틴을 기록하고 나의 루틴을 있게 이렇게 살면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기도 쉽지만 또 알아차리기도 쉬워진다.